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인터넷 정비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가정집에 들어가는 일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예상치도 못한 일도 많이 생기고 아줌마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제가 취미가 운동이라 몸이 좋아서 그런지 은근슬쩍 아줌마들이 음료수를 가져다 주면서 우연을 가장해서 터치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서비스 해드리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서 다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 이야기 해드릴 일은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봄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날이었는데 저는 평소에 비를 참 좋아하지만 일하는 날은 아닙니다. 비가 오면 여기저기 고장 신고가 많이 뜨기 때문에 출동이 잦아서 숨 돌릴 새 없이 바쁘거든요. 그날도 밤새 내린 비로 고장 접수가 잔뜩 쌓여 있었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주택가에서 인터넷과 TV가 다 안 된다고 해서 출동을 했는데 집안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기저기 체크하다가 전봇대도 체크하고 통신선도 체크해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타 업체에서 우리 선을 자르고 튄 것 같더라고요.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지만 이쪽 일을 하다 보면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라 투덜대며 끊어진 선을 복구했습니다. 밖에서 하는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집주인인 30대 후반의 여주인이 고생했다면서 시원한 주스를 한 잔 내어주더라고요. 기사님, 날도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이거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안 그래도 목이 바짝바짝 마르던 참인데 시원하고 달콤한 것이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주스가 아니라 직접 집에서 갈아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 주스 한 잔, 물 한 잔 내어주는 호의가 참 고맙더라고요. 시원하게 마시고 화장실을 잠깐 들렀다가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자꾸 나른하고 졸린 게 집중이 되질 않더라고요. 전날 밤에 친구랑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피곤이 몰려왔어요. 그래도 고객님 집안인데 민폐를 끼칠 수도 없고 간신히 졸음을 참으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졸려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자꾸 꾸벅꾸벅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본 집주인 여자가 저를 안쓰러운 듯이 바라보더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방에 가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고 가세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거절을 했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몸이 늘어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친구랑 술을 진탕 마시고 일찍부터 일을 많이 해서 체력이 딸렸는지 제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를 않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 당황했습니다. 괜찮다고는 했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염치 없지만 작은 방에 가서 누웠습니다. 다른 집에 갈 때까지 점심시간 포함해서 2시간 정도 시간이 비었어요. 밥 안 먹고 잠깐 눈만 붙이자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기절하듯이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잠을 잤는지도 모르고 졸다가 갑자기 제 얼굴 근처에서 물컹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여주인이 바로 제 옆에 누워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놀랐어요? 정말 크게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저를 안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저항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사실 여자가 꽤나 젊고 예쁘기도 해서 아까부터 흑심을 품어온 것도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앉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한 번만 할게요. 그녀는 마치 몇 년 동안 남자를 만나보지 못한 것처럼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어차피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녀도 어느 정도 하다 말고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5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럴 생각까진 없었는데 자고 있는 저를 보고는 도저히 충동을 참을 수가 없었다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울지 말라며 안아주었고 한참 동안 제 품에서 울다가 간신히 진정시키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오기 전에 혹시라도 앞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제 명함을 한 장 주고 나왔어요. 인터넷이건 뭐가 됐건 혼자 살면서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하면 제가 달려와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밝게 웃더라고요. 사실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뭐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3일이 지나서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일이 끝나고 퇴근하는 대로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제 앞에는 평범한 가정집에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고 같이 저녁을 먹어달라는 그녀의 부탁에 마치 제가 남편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의 앞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그녀는 이렇게 남자랑 대화를 해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대화하는 내내 즐거워하고 밝게 웃더라고요. 실은 저도 전처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는데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건네주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하며 서로에 대해 점점 더 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그녀가 내어주는 과일을 먹는데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또 연락해도 돼요? 그럼요. 언제든지요. 고마워요. 저와 눈이 마주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니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어요. 그녀는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눈을 감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사랑스럽다는 듯이 저는 그녀를 안았고 우리는 불타올랐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우리지만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며 마음을 내주었어요. 같은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우린 서로를 배려하며 더 사랑해주면서 만났습니다. 그녀를 만나 저도 덩달아 밝아지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전처가 바람이 나서 헤어지고 다시는 결혼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니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녀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다시 시작할 결혼 생활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라면 그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저 다시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아내가 있지만 애인도 있습니다. 변명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먼저 저를 유혹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조그마한 사무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있었고 그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의 첫인상은 차가웠고 오피스룩으로 깔끔하게 옷을 입고 뭔가 근접하기 힘든 커리어우먼 스타일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본 그녀는 매사에 진중했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차분하고 끊고 맺고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눈웃음을 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저의 사수였습니다. 저랑은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굉장히 멋있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바쁜 시즌이니까 다음 달 중으로 신입 환영회 겸 회식할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저는 환영회 따로 안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가 흘러갔고 제가 취직한 지 한 달이 되자 사무실에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그녀는 사무실에 있을 때 모습이랑은 다르게 술도 굉장히 좋아하고 주도를 해서 회식 분위기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 반전 매력에 더 끌렸습니다. 그녀의 주도 하에 비슷한 또래끼리 술자리를 자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를 포함해서 4명이 고정 멤버인데 저도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차엔 횟집에서 거하게 마시고 2차로 맥주집을 갔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갖는 모임이라 조금 불편하거나 분위기가 무겁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다들 말도 편하게 하면서 분위기도 너무 좋고 잘 맞더라고요. 회사의 연장선이 아니라 정말 술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았어요. 같이 술 마시면 재미있고 마음도 잘 맞아 저희는 한 달에 2번씩은 꼭 모임을 가져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셨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술을 또 먹는데 한참 마시고 있는 중에 누가 저희 테이블로 걸어오더라고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그녀는 아이를 가져 일찍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 그녀의 남편이 가끔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나와 같이 한 잔씩 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그녀의 남편과 인사를 하고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같이 술자리를 갖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육아하고 나가서 일하는 그녀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끔씩 모임을 갖고 술을 마시는 걸로 뭐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과 친해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며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2년 정도 회사를 다니고 저는 더 대우가 좋고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을 하고도 이전 회사 사람들과 가끔씩 만나 술 한잔씩 하고 그랬습니다. 모임에서 술 한잔씩 하며 그녀를 볼 때마다 매번 사무실에서 마주하다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뭔가 더 마음이 가고 보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전과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더 끈적여지고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 그 마음을 마음껏 표출하지 못했죠. 그러다 저도 옮긴 직장 상사분이 소개팅 주선을 해주셔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녀는 제게 연락을 더 자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외롭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 지켜야 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저도 그녀에 대한 마음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이 마음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죠. 바쁘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는데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주임이 발라드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 같이 춤을 추자고 하더라고요. 제 목덜미에 손을 두르고 그녀와 저는 춤을 추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쭈삣거리며 있었는데 그녀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더라고요. 나는 바람 피는 사람들이 요즘 이해가 되더라. 스릴 있고 좋잖아. 그러면서 그녀는 조금 더 저에게 밀착을 해왔습니다. 술을 마시기도 했고 분위기와 그녀의 말에 저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쪽으로 그녀를 돌리고 그녀의 골반 밑쪽으로 손을 대니 미소와 함께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녀와의 댄스 타임이 끝나고 자리에 앉았고 다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못 가누더라고요. 그녀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는 서로 애써 눌러왔던 마음을 표현했고 뜨겁게 키스를 했습니다. 각자 가정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 더 짜릿해졌어요. 룸으로 돌아갔을 때 다들 누워있어서 사람들을 깨워 집으로 보냈고 남은 우리 둘은 남아있는 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그 후에도 종종 모임이라는 핑계로 그녀와 단둘이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따로 우리 사귀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토요일도 가끔씩 근무를 하는데 쉬는 날에도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녀를 만났어요. 저희는 외곽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손도 잡고 어깨동무도 하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외곽 쪽으로 나오니 저희는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고 정말 누가 봐도 어느 연인들이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힘껏 사랑을 나눈 후 돌아갔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아졌습니다. 서로의 배우자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못해주는 걸 서로 채워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밖에요. 집에 와서 아내를 보고 있자니 미안하긴 하지만 그녀와의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임에서 사람들이랑 술을 마실 때 저희도 모르게 둘이서만 있을 때처럼 행동이 나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술을 마시다 이주임이 담배 한 대 피러 가자고 얘기를 해서 나갔더니 그러더라고요. 형식아, 너 혹시 한주임이랑 그렇고 그런 거 아니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행동 똑바로 해라. 둘 다 가정 있잖아. 잠깐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래 가면 나중에 둘 다 힘들다. 적당히 잘라내. 우리 모임 그동안 좋았잖아. 괜히 서로 불편할 일 만들지 말자.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사수였다 보니까 친한 거지. 걱정 마세요. 그래, 네가 아니라면 내가 더 할 말은 없는 거고. 조심하라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아무래도 저희가 너무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조심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잘 만나다가 들키니 심장이 쫄깃해지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육체적 사랑보다 이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서로의 가정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오래 만나고 싶은데 저희의 욕심인 걸까요?
잘못된 행동과 길이라는 걸 알지만 이미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주변에 보면 다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어서 잘 만나던데 저희가 정말 나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역시나 남녀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란 없다는 걸 깨달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되는 선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네요. 제게는 20살 무렵부터 친하게 지낸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는 저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나름 좋은 대학에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집안도 좋아서 강남에 살고 있었고 당시 어린 나이에 외제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씀씀이도 크고 뭐라든 멋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후배들에게도 항상 잘해주고 밥도 술도 잘 사주는 뭐래도 멋진 그런 누나였어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뻐서 당연히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 중에서 저도 그 누나를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매번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저같이 가진 것 없고 외모도 평범한 놈이 그 누나와 만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제 스스로 그 누나를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제 친누나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스스럼 없이 따르니까 누나도 저를 동생으로 인식하고 주변에 들이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잘해주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매주 만났던 것 같고 자기가 아끼는 후배라면서 저랑 같은 나이의 여자애를 소개시켜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제가 21살에 군대를 가면서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고 군대 갔다가 돌아오니 누나가 유학을 가면서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학교 복학하고 열심히 사느라 제 기억 속에서 누나가 거의 잊혀지게 되었고 누나도 당시에 애인도 아닌 그냥 동생일 뿐이었던 저와는 연락하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해외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고 비싼 돈 내고 국제전화 할 만큼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기 인생 살면서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해서 회사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대학 동창이 제게 연락해서 그 누나가 유학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돌아온다고 해서 정말 반가운 마음이 앞섰지만 저는 지방에서 회사 다니고 있었고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시간 내서 서울까지 올라가 누나를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항상 여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하기 바빴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전화 한 통화하고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나중에 시간 나면 만나기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는 누나라는 생각이지 여자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해서 주말에 할 일이 없어졌고 대학 친구들이 모인다고 해서
모처럼 저도 서울에 올라가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친하게 지내던 많은 선후배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그 누나도 그 자리에 오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잊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도 20명 정도가 모인 그 술자리에서 누나와 제가 서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옛날에 즐거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서로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색했던 것도 잠시 오랜만에 옛날로 돌아간 것 마냥 좋더라고요. 그렇게 2차, 3차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술을 계속 마셨는데 누나와 저는 딱 붙어 다니면서 계속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 정말 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누나를 잠깐 좋아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마음속 깊이 사랑한 적은 없었는데 술이 취하니까 누나가 너무 예뻐 보이고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도 만난 것처럼 애가 타고 옛날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생각을 나만 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나도 저를 그저 동생으로만 생각하고 남자로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진탕 마시니까 마치 저와 서로 사랑이라도 했던 것처럼 서로 애틋한 감정이 그 자리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 술자리에서 자꾸 눈이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은 터치를 서로 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차 술자리가 끝날 때쯤엔 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몸이 달아 있었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몸도 가꾸고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고 누나도 유학을 다녀와서 그런지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지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저희 둘이 끝까지 남아서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을 챙긴다지만 우리 둘의 속마음은 똑같았어요. 빨리 다들 보내고 둘만 남아야겠다. 말은 안 해도 마음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보내고 서울 밤거리에 우리 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막상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둘만 남으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누나가 먼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너 오늘 잘 곳은 있어? 저는 당연히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새벽에 갈 곳이 없었고 그냥 주변에 숙박업소를 찾아서 잘 생각이라고 했더니 누나는 어떻게 그런 데서 잠을 자냐고 일단 자기 집으로 가자더라고요. 역시 나이와 경험에서 오는 연륜은 무시할 게 못 되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택시 안에서 우리 둘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별다른 대화 없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고 그녀의 뒤를 따라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녀의 집은 새로 지은 듯한 깔끔한 오피스텔이었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방도 하나였고 침대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그런지 조금 작았어요. 저는 누나한테 이불을 주면 바닥에서 자겠다고 얘기했는데 누나는 혼자 살다 보니 여분의 이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이면 그냥 이불 없이 바닥에서 잤을 텐데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 난방을 틀긴 했어도 따뜻한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술기운에 후끈거리니 바닥에서 자야겠다고 생각했고 누나한테도 괜찮다고 그냥 바닥에서 자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가 이불도 없이 딱딱하고 춥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올라와서 같이 누우라고 해서 못 이기는 척 올라가 누웠습니다. 넓은 침대였으면 각자 끝에 붙어서 잤을 텐데 좁으니까 할 수 없이 서로 몸이 포개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다 들리더라고요. 심장 소리를 들으니 더 심장이 빨리 뛰었고 어느새 우리는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둘 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누나도 술 기운 탓인지 이미 놓아버린 이성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자고 있는 누나를 보고 있으니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누나였고 친누나처럼 따르고 있었는데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당황스러웠어요. 누나한테도 미안하고 여자친구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결국 누나가 깨지 않게 몰래 빠져나와서 집으로 내려갔어요. 누나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해장도 못하고 가서 어떡하냐고 하는데 저는 차마 답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했던 누나와 술 먹고 선을 넘고 나니 얼굴을 마주할 자신도 없었고 여자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답을 하지 않자 그 뒤로 누나와는 연락이 끊어졌고 저는 더 이상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누나와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피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누나와는 연락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 모든 좋았던 관계를 망쳐버린 것 같아요. 다들 저처럼 좋은 인연의 관계를 망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술 조심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